다 하나의 실로 낄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 이다방이라고 합니다. 부모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부모와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들을 번역하거나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. 강연을 많이 하니까 강연자이기도 합니다. 마늘 다 다로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마늘 다라는 어떤 의미가 제 삶에 처음대로 온 것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나는 뭘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20대 시절 같아요. 성적에 맞춰서 대충 꾸겨 넣어서 대학을 갔거든요. 컴퓨터공학과요. 너무 안 맞으니까 결핍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어떤 탐구가 일어나더라고요.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휴학하고 나와버렸어요.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 세상을 떠돌았어요. 알바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.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. 난 다정한 직업을 가질 거야. 순수하게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학교에서 이 과목 저 과목을 막 도강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게 심리학이라는 분야였어요.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 저에게 온 것 같아요. 가족이라는 거는 왜 있어야 할까?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? 한 아이가 자라서 좋은 성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?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되게 다가온 큰 주제예요. 아이들이 갖게 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은 부모인데 그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사람이 필요한 거죠. 인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인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의 방법이 인간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헌신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 분야에. 처음으로 잘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가고 그때부터 많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.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내 삶을 관통하는 게 뭔지 알고 나니까 그게 관통할 수 있는 거면 일단 내 삶에 다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까지 오지 않았나?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과 일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직업 중에서는 아동심리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수련 수첩 같은 걸 이제 쓰면서 계속 상담사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끊임없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.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딴 걸로 먹고 살 수는 없는 걸까? 다른 일 할 수는 없나? 이게 이제 저의 20대 내내 엄청 괴롭히는 일이었어요. 남들이 닦아놓은 길 위를 가야 제일 안전하잖아요. 근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새로 깔아야 하는데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난 알 수 없잖아요.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원래 가야 하는 길을 좀 일부 갔어요. 그리고 상담사로 일하고. 근데 이제 이게 애가 조금 자라고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저한테 창업을 해보는 거 어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경영학 개론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. 그동안 쭉 생각해왔던 것들을 만약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다면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다 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. 이 아이디어들이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. 이 사회에서 건강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페어런팅 후드를 지내야 되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을 기술로 해결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. 뭐 디자이너, 개발자, 기획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재밌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연도 하게 되고 또 책을 계속 쓰고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마늘다의 인생으로 거침없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궁금했던 걸 다 아우르는 직업은 없어요. 하지만 조금씩 나눠서 해볼 수는 있었던 거예요. 책도 써볼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 볼 수도 있고 연구실에 있는 연구 문제를 밖에서도 풀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가 한동안 늘 고민이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것이 통합이 되더라고요. 일단 얘네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으면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제가 담은 건 다 방향이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제가 20살 때 이 시대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향해서 그냥 조금씩의 방법론이 다른 거지 다 하나의 실로 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.
아마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되게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거든요. 20, 30대에는. 근데 어떠한 한 번의 통합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자신감은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보는 방향에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 할 수 있구나. 해도 되는구나. 제가 저한테 수용을 해준 거죠.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일들, 그런 일들이 두루두루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뚝딱뚝딱 하다 보면 또 얘네들끼리 만나고 이러지 않을까?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거면 날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. 너무 많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과 더불어 많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조급함도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한번 정리되고 나니까 많아져도 되고 근데 안 많아져도 돼. 그냥 지금 하는 일로 죽을 때까지 해도 할 일 많다.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제 다음 세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일 수 있잖아요. 그걸 해결할 만한 도구를 넘겨주고 가는 정도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한 60쯤에 한 번 더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? 비교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이거를 쭉 해서 뭔가 저만을 위한 다큐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.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틀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하나의 실로 낄 수 있는 거예요.